자, 그러면은 흔히 많이 하는 대표적인 다이어트 몇 가지만 좀 가볍게 얘기를 해볼 텐데, 자, 저탄고지, 저탄수화물, 케토 다이어트 요 세 가지 뭐가 다른가요? 일단 저탄고지에서 조금 끝점까지 극단적으로 가면은 키토 다이어트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키토 다이어트는 정확히 어떤 거예요? 키토 다이어트는요, 탄수화물을 진짜 적게 먹으면요, 네. 그러면 우리 몸에서 탄수화물을 에너지원으로 쓸 수 없으니까 네. 지방을 가져다가 쓰기 시작을 해요. 오. 네, 그러면 그 지방을 가져다 쓰는 과정에서 케톤체라는 게 생겨나고요. 케톤체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아세톤 같은 거. 네. 그래서 왜 술 많이 마시면 어떤 분들은 입에서 그 매니큐어 리무버 같은 냄새가 나잖아요. 네. 과일향 같은. 네. 그게 이제 케톤체가 생겨서 그런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네네네. 그런 원래 이걸 냄새가 좀 이런 날 걸 때까지. 몰라야 되는데 너무 알겠는데 무슨 냄새인지. 네네. 네, 그러니까 술을 마시지도 않았는데 네. 저탄고지를 했더니 입에서 그런 냄새가 난다. 아. 케톤 다이어트예요. 거기까지 가면. 근데 아. 대부분의 경우는 저탄고지는 그런 냄새가 날 때까지 키토 다이어트 하는 분들은 별로 없고, 네. 그냥 탄수화물을 좀 적게 먹고 네. 지방을 좀 많이 먹고 단백질을 적당히 먹어서 과잉 탄수화물로 인해서 인슐린이 너무 많이 분비되는 걸 좀 막아보자라는 게 이제 일반적인 저탄고지인 거고요. 저탄고지는 그래서 범위가 되게 좀 이렇게 넓어요. 네. 어떤 분은 하루에 탄수화물 5g 먹어야지 저탄고지, 어떤 분은 50g까지 괜찮다, 어떤 분은 100g까지 괜찮다. 이 기준이 다 다른데, 네. 진짜 줄여서 입에서 정말 그런 그 과일 냄새가 날 때까지 하는 게 키토 다이어트입니다. 근데 그 케톤체라고 하는 게 생기면 뭐 어떻게 시스템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제 키토 다이어트를 주장을 하는 분들은 네. 그렇게 해서 케톤체라는 게 생기면 그로 인해 가지고 몸에 대사가 더 촉진이 된다. 그리고 이제 몸이 저장하는 게 아니라 꺼내 쓰는 식으로 모드가 좀 바뀐다. 그래서 더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많이 써가지고 살이 쭉쭉쭉 더 빠진다. 뭐 이런 건데, 네. 이론 되게 좋잖아요. 네. 근데 이론 되게 좋은데 실제로 이걸 연구를 해보면 처음에 살이 더 잘 빠지는 건 맞아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다른 다이어트하고 조금 비슷하게 나와요. 결과가. 그래서 이거를 또 키토 다이어트를 옹호하는 분들의 주장은 뭐냐면, 네. 그렇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은 끝쪽으로 가면서 이 다이어트를 계속하기 힘들어가지고 야매로 하니까, 제대로 안 하니까. 그래서 그런 거다 라는 주장을 하시거든요. 네. 근데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틀린 건 아닌데,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래서 이건 되게 오래 하기 힘들다. 자, 어쨌든 이런 것들 있고, 그리고 먹는 양을 조절한 다이어트들이 있습니다. 할리우드 48시간 다이어트, 간헐적 단식 이런 것들이죠. 간헐적 단식은 효과를 봤다는 분들이 꽤 많아요. 간헐적 단식은 저도 사실 간헐적 단식 합니다. 네. 효과 보는 분들 되게 많고. 그래요? 네. 이거 저 전에 한 원장님한테 한번 여쭤본 적이 있는데, 네. 한 원장님이 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셨거든요. 네. 그 16시간 동안 위장을 그렇게 텅 비워놓으면 위장에 좋겠냐고. 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약간 네. 그런가? 근데 네. 그 16시간을 비우면서 살았어요. 인류가.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실은 약간 되게 죄송한데, 네. 16시간을 비우면 좋겠냐고 말씀하시는 거는 약간 올드스쿨 얘기고. 올드스쿨이시긴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게 인류 역사 대부분 동안에 우리가 16시간 이상을 비우면서 살았죠. 음식이 그렇게 많았나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아침 점심을 먹든 점심 저녁을 먹든 하루 두 끼가 기본이었지. 네. 지금처럼 전 세계에서 세 끼를 먹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는 이게 최근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14시간에서 16시간 정도 비우는 건 뭐 당연한 일이고, 그 다음에 아무튼 16시간을 굶어도 8시간을 먹잖아요. 그렇죠. 그거 뭔 대체 뭘 더 먹어요. 아니 근데 간헐적 단식은 이제 16시간이 기본이죠? 네. 제가 해봤는데 네. 그 최장 12시간에서 14시간까지는 괜찮더라고요. 네, 괜찮아요. 맞아요. 큰 불편함이 없어요. 네. 근데 14시간을 넘기면 과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약간 너무 공복인데? 이런 느낌? 네, 너무 힘들긴 하던데요. 근데 저도 16시간을 완전히 공복으로 가진 않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14시간이 말씀하신 것처럼 12시간에서 14시간 정도가 제일 쉬워요.
그래서 그 가장 최근에 나온 연구 결과를 보면 하루 14시간 단식 정도를 했을 때 그때쯤에 사람들이 배고픔이라든지 맞아요. 포만감이라든지 아니면 전체적인 컨디션, 기분 이런 것들이 가장 좋은 상태가 유지가 된다. 그래서 간헐적 단식 할 때 뭐 16시간, 18시간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14시간만 목표로 해보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괜찮습니다. 근데 제 경우에는 사실은 그 16시간 정도까지 단식하는 걸 더 좋아하긴 한데 네. 중간에 뭐 먹어요. 살짝 가볍게? 네. 그러니까 아예 굶지 않는. 아예 굶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아예 굶지 않는 부분이 네. 이거 말씀드리는 거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왜 저는 아예 굶지 않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하고 또 실제로 그렇게 실행을 하냐 하면 아예 굶으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점심 저녁 먹게 되는 거잖아요. 아예 굶고 점심에 첫 식사를 하면 이 혈당 그래프를 보면 되게 불안정해져요. 이게 너무 한꺼번에 확 치나요? 네, 그러니까 너무 굶고 있다가. 근데 이제 일단은 그래서 저는 아침에 가볍게 뭐라도 먹는 거를 선호하는데 어느 정도? 칼로리로 치면은 제가 계산해 보니까 100칼로리 정도. 아니 칼로리를 말고 약간 먹는 걸로 비유해 주세요. 먹는 걸로 하면 네. 그 저는 이제 그릭 요거트 아침에 한 스푼 그러니까 큰 스푼으로 먹으니까 한 20에서 30g 정도. 그리고 올리브유도 이제 뭐 티스푼보다 좀 많으니까 한 7에서 8ml. 이렇게 그냥? 네, 그냥 스푼에다 따라가지고 먹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저처럼 잘 먹을 수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괜찮은데 기름 먹다가 살이 들리면 안 되거든요. 잘 못 드시는 분들은 뭐 샐러드 같은 거 해서 드시는 게 나을 텐데 그 정도로 먹으면 그렇게 먹은 날하고 아침을 아예 건너뛴 날하고 점심을 먹었을 때 아침 먹은 날이 점심 먹었을 때 혈당이 훨씬 더 안정적으로 그러니까 아침을 그렇게 아침에 뭐라도 넣어주면 이게 굉장히 조금 플랫하게 평평하게 가는 편인데 아침을 안 먹고 점심을 먹은 거 탁 먹으면 팍 튀어요. 그러면은 너무 공복을 유지하는 것보다는 그죠? 살짝 그 중간에 그런 거를 조금 이제 좀 혈당 튀는 걸 저지시켜줄 뭔가를 먹는 게 더 나은 거네요. 맞죠. 완전 공복보다. 완전 공복보다는 좀 준비를 시켜주는 게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그렇게 보면 사실은 하루에 3끼를 먹는 게 나을 수도 있는데 하루 3끼에서 아침에는 거의 안 먹듯이 가야 되는 게 맞다고 이야기를 하는 게요. 그래서 아침에 사과 하나 이 정도가 좋다고 하는 거구나. 사과도 제가 먹어보니까 반 개 정도까지 나더라고요. 저는. 반 개를 먹었을 때 그래프는 혈당이 별로 안 튀어요. 계속 이걸로 보시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그렇게 먹고 나가지고 혈당치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우와. 제가 따로따로 스캔을 안 해도 지가 알아서 해줘요. 그러니까 이런 게 좀 토대로 베이스가 되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먹으면 이렇게 된다. 그렇죠. 그렇구나. 그러니까 아침에 공복을 깨트려줄 수 있을 정도로 너무 탄수화물 높지 않은 뭔가 그런 그릭 요거트나 살짝의 단백질이나 맞아요. 아니면 샐러드 같은 거. 아침에는 그렇게 탄수화물 적게 가지고 가는 게 그 건강에 도움이 되고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런 거냐면 누가 아침을 왕처럼 먹으라 그런 거예요? 저녁을 안 먹을 수 있는 분한테는 그게 말이 될 수 있죠. 그 저녁을 안 먹어도 공복 시간이 길잖아요. 그러면 아침에 딱 깨어날 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왕처럼 먹으면 안 되지 않아요? 뭔가 한번 이렇게 살짝 저지시켜줄 뭔가 그릭 요거트 먹어주고 그 다음에 좀 먹어주는 게 맞아요. 그죠? 아침을 왕처럼 먹으라는 거는 이런 혈당 모니터 할 수 있는 기기 없었을 때 나온 얘기고 그냥 그거는 과학적인 연구가 아니라 그냥 그게 좋아 보인다 약간 이런 거 같고요. 일단 간헐적 단식은 무조건 살이 빠지긴 하는 거죠. 하는 거네요. 그죠? 살이 빠지죠. 이 방법은 좀 되게 비교적 확실한 방법이네요. 근데 여기서 너무 중요한 정보가 공복 시간을 16시간을 쫙 유지하는 것보다는 살짝 아침에 일어났을 때 아주 가벼운 그런 식사를 해주는 게 더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된다. 맞아요. 그 이제 패스트 미미킹 다이어트라고도 이제 누가 얘기하는데 전문 용어는 이것도 이름이 있군요. 그래서 그 뭐 패스팅을 그러니까 간헐적 단식을 약간 흉내를 낸 미미킹을 한 그런 뭐 다이어트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뭐 효과 있는 것 같아요. 효과 있고 그리고 아무튼간에 그 공복을 길게 가지고 가는 거는 그냥 아무런 어떤 근거 없이 나온 얘기는 아니고 근거가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떤 거냐면 이게 약간 키토제닉 다이어트랑 또 겹치는 부분이 있긴 한데 뭐냐면 간에 우리가 지방을 저장을 탄수화물 저장을 해놓거든요. 글리코겐이라는 형태로 저장을 해놓는데 이걸 소진할 때까지 가지고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게 소진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12시간이에요. 그래서 12시간 정도가 지나면
간에 저장을 해놓은 그 탄수화물은 이제 다 소진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그때 사실 좀 짜증이 날 수는 있어요. 배가 고프니까 뇌에서 탄수화물을 내놔라, 당을 내놔라 얘기를 하는데 당을 더 이상 줄 당이 간에 없는 거예요. 네네네. 그럼 그때부터는 어떻게 하냐면 이 지방을 가지고 뇌가 쓸 수 있는 에너지원을 만들어서 보내주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키톤체인 건데. 아니, 되게 어떻게 이렇게 곰곰이 다 쭉 듣고 보니까 네. 너무 일리가 있는 게 간이 글리코겐을 다 써가지고 당을 내놔라 할 때 네. 깨어있는 것보단 자고 있는 게 훨씬 낫잖아요. 맞죠? 네. 깨어있으면 얼마나 괴롭겠어. 막 뭐 먹고 싶고. 근데 자고 있으면 모르니까. 그러니까 간이 밤에. 밤에 그걸 간이 못할 때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간이 제대로 그 글리코겐에 이걸 분해를 해가지고 당을 뇌로 보내줘야 되는데 네. 간이 이걸 못하고 그런 뇌에서 저혈당을 느낄 때거든요. 그러면 무서운 꿈 꾸면서 깰 수 있어요. 그게 언제냐? 술 많이 마신 날 또는 빈속에 술만 마신 날. 이런 날은 간이 쉽게 말씀드리면 알코올 해독하느라고 바빠가지고 간에서 이 탄수화물을 분해해가지고 이렇게 뇌로 보내줘야 되는데 그거 못하거든요. 그 흡연하시는 분들은 밤에 흡연을 많이 하시면 또 니코틴 때문에 밤에 자다가 무서운 꿈을 꿀 수 있고 또 감기약 드시는 분들은 밤에 코감기약 같은 거 드시고 주무시면 밤에 또 마찬가지로 무서운 꿈 꿀 수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 얘기를 해오는 가운데 벌써 중요성이 드러난 게 혈당이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밥 말아서 국물에 밥부터 먹은 팀이랑 네. 그다음에 고기랑 건더기를 건져 먹고 마지막에 국물에 밥 말아 먹은 팀이랑 이게 혈당 그래프가 아예 다른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이게 사실 사람들이 칼로리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살찌는 게 혈당 때문일 수 있겠구나. 네. 그걸 보고. 관련성이 없지는 않을 거고 일단 혈당이 요동을 치는 것보다 안정적으로 가는 게 건강에는 더 좋거든요. 물론 이제 그게 당뇨인 분들한테는 확실하고 건강한 성인한테는 그렇게 요동치는 게 어느 정도로 안 좋은가, 안 좋긴 안 좋은 것 같은데 그게 얼마나 안 좋은가는 또 약간 의견이 분분하긴 합니다. 그래요? 네. 혈당이 빨리 치고 빨리 떨어지고 이러면 살이 더 잘 찌는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어떨 가능성이 있냐면 혈당이 빨리 치고 빨리 내려간다는 얘기는 배가 또 고플 수 있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면 또 먹으니까. 더 자주 먹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의외로 어떤 분들 많이 하면 아침에 딱 일어나면은 일어나자마자 혈당치가 낮게 유지가 됐었으니까 그렇죠. 주스 마시면 그렇게 맛있거든요. 아침에 오렌지 주스 한 잔 탁 마시면서 아침을 시작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약간 뭐냐면 이제 몸에서 겨우 탄수화물 다 쓰고 이제 좀 지방 좀 쓰려고 준비를 딱 하고 있는데 탄수화물 탁 넣어주는 거죠. 정확한 타이밍에. 너무 좋아요. 그래서. 지방을 쓸 새가 없어. 뇌는 너무 좋아요. 그렇게 딱 마시면 너무 좋아. 더가 좋아. 이게 신호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막 혈당을 요동치게 하는 것보다는 조금. 그래서 과일도 예를 들면 사과 반 개, 이렇게 탄수화물을 주긴 주는데 줄 듯 말 듯 약간 이렇게 그렇게 하시는 게 더 낫긴 해요. 혈당은 좀 신경을 쓰시는 게 좋고 아까 말씀하신 그거에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게 많은 분들이 이제 그 혈당치를 안 높이려면 무슨 뭐 채소부터 먹어야 된다. 이런 거 되게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샐러드부터 먹고 단백질 먹고 마지막 탄수화물. 맞아요. 그건 맞죠. 맞긴 맞는데요. 채소의 역할이 엄청나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채소도 도움이 되긴 됩니다. 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건 그때는 단백질하고 지방이 더 중요하고요. 지방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식사를 하기 전에 약간의 그런 뭐 아까 뭐 고기부터 먼저 먹으니까 그게 뭐냐면 약간 그런 육류하고 좀 기름진 뭐 생선하고 이런 그 고단백 고지방 음식을 먹어주면 위에서 장으로 음식이 내려가면서 몸에서 감지를 하거든요. 소화하기 좀 어려운 음식들이 들어왔다. 그러면 포만감 호르몬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분비가 되면서 브레이크를 좀 걸어줘요. 그래서 소화하기 어려운 게 들어왔으니까 음식을 좀 천천히 내용물을 위에서 장으로 좀 천천히 보내야 되겠네 하는 이런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소화 흡수가 느려지니까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죠. 빠르게 올라가는 게. 그게 채소보다 단백질이랑 지방이 더 그래요? 단백질이랑 지방이 사실 효과에 대한 연구는 더 많아요. 그런데 이제 채소도 뭐 나쁘지 않죠. 그러니까 채소를 이렇게 드실 때는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는 채소만 먹고 샐러드 드레싱 같은 건 안 좋을 것 같은데 사실은 뭐 드레싱 너무 달게 먹으면 안 좋겠지만 최소한 그래도 올리브유라든지 뭐 이런
아니면 견과류라도 더해가지고 지방도 좀 같이 드셔주셔야지 그렇게 좀 늦춰주는 효과가 더 좋아요. 아, 그래서 좋은 지방을 먹는 게 중요하다는 말이 이런 얘기군요. 맞아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드디어 정 약사님이 정말 추천하는 다이어트 비법 직접 하시기도 하고 가장 이게 그래도 괜찮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평상시에도 그렇게 하는데 간헐적 단식을 가장 추천을 드리고요. 단식. 네. 이게 사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제 뭐 함원장님 같은 분이 왜 간헐적 단식을 추천을 안 하시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되게 모범적인 삶을 살면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새끼를 다 내가 조절해가지고 맞아요. 새끼를 다 적당히 먹고 멈출 수 있는 분이면 간헐적 단식이 왜 필요해요? 맞아요. 새끼 먹어도 되죠. 네. 그게 안 되니까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저도 이제 푸드라이터다 보니까 저녁에 막 맛집 가야 될 때도 많고 먹방을 찍어야 될 때도 있는데 그래놓고 나서 다음날 아침에 또 먹는다? 이거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가장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건 간헐적 단식이고. 그렇죠. 현대인의 삶에 좀 그나마 맞춰서 할 수 있는 거. 네.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침에 커피를 드시는 게 좋거든요. 네, 그래요? 그러니까 뭐 사실 저는 이제 무슨 뭐 방탄 커피라든지 무슨 뭐 그분이 주장하는 거를 좋아하진 않는데 왜냐면 자기 제품 팔려고 하는 게 너무 강해서 그렇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에 커피 마시는 거 좋아요. 왜냐면 커피를 마시면 전체적으로 에너지 대사가 활발해지는 건 맞아요. 카페인이. 네네. 그래서 반짝하는 느낌 있죠. 반짝하는 느낌만 있는 게 아니고 실제로도 대사가 좀 빨라져요. 네, 좀 빨라져요. 대사도 빨라지고 맥박도 빠르게 뛰고 뭐 이렇게 다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커피 마시고 운동하려면은 그것도 좋아요. 그냥 운동할 때보다 커피 마시고 운동하면 좀 더 버틸 수 있는 힘도 많이 생기고. 그런데 빈속에 커피를 마시면 부대끼는 분들이 있거든요. 있죠. 위장이. 그러니까 사실 이제 커피 마셔서 위가 어떻게 뭐 손상되거나 이런 게 아니고 커피 마시고 나가지고 생목 올라오듯이 이렇게 그 위식도 역류 증상이 안 좋아져서 그런 건데 그걸 좀이라도 버티려면은 아침에 가볍게 아침에는 저탄고지로. 그러니까 저는 약간 이렇게 저탄고지 간헐적 단식을 약간 섞어서 아침에는 저탄고지로 아주 가볍게, 그다음에 점심 저녁은 간헐적 단식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 게 제일 쉬운 것 같고 이틀 정도만 제대로 간헐적 단식을 해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저녁에 좀 뭔가 많이 먹었을 때 살찌는 거의 효과는 2, 3일이면 다시 회복이 되긴 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거 제일 좋고요. 그렇습니다. 효과는 사실은 또 제일 최근에 따끈따끈하게 나온 한 달도 안 된 연구 결과가 단식을 하는데 효과를 보려면 사흘은 굶어야 된다는 연구 결과가 3일 정도는 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간헐적 단식을 했다고 내일 다시 바로 먹는 거는 안 된다. 이거 심지어 그게 아니고요. 간헐적 단식도 아니고 사흘은 그냥 생으로 굶어야 그래야지 무슨 뭐 단식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대사 그런 거는 그건 죽지 않나요? 사흘을 굶으면 재산에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의외로 해보니까 사흘 정도 굶어봐야 그래야 뭐 우리가 농담으로 그러잖아요. 사흘은 굶어야지 네가 인생이 어떤지 알지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사흘을 굶어보셨어요? 아니요, 저 안 해봤어요. 저 안 해보고 저 앞으로도 안 해볼 건데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흘을 굶었을 때 어떤 그런 제대로 된 효과가 나오고 사흘을 굶으면 뭐 지방도 줄고 단백질도 줄고 결국 얘기해서 그 지방도 줄어들고 근육도 줄어드는데 뭔가를 없으니까 쓰겠죠? 몸에서. 그런데 다만 사흘 굶은 다음에 다시 식사를 하면 지방은 의외로 빨리 안 돌아오고 근육 쪽은 빨리 돌아온대요. 그런 연구 결과 최근에 있었는데. 이거 괜찮은 정보네요. 물론 사흘을 굶을 수는 없겠지만. 이 연구에서는 5kg 이상이 빠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추천 안 해요. 왜냐하면 버틸 수 있는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그래서 평상시에 그냥 지속할 수 있는 걸로는 그냥 간헐적 단식이 제일 좋고요. 만약에 댓글로 구체적인 방법을 이렇게 물어보시면 제가 답글을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사람마다 다 다르고 그리고 다이어트 할 때 최소한 그냥 기본 원리만 알면 그 다음에 내가 좋아하고 내가 즐길 수 있는 음식으로 채워야 이걸 평생 할 수 있는 거지 뭐 제가 이게 먹으니까 좋다고 그거 따라가는 식으로는 이거 뭐
몇 년이 아니라 몇 달 못 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찾아내시는 게 제가 제일 추천해드리는 다이어트 방법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결정적으로 뭐 간헐적 단식이 좋다 그리고 이런 얘기들 해봤는데 사실 이걸 보시면서도 지금 네. 그것마저 불가능하다. 네. 더욱더 간략한 답을 달라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저희가 2탄을 또 준비했습니다. 왜냐면 우리에게는 약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아까 또 신약이 또 좋은 게 나왔다고. 네. 그래서 저희가 이어지는 2부에서는 약에 대한 얘기해 보겠습니다. 다음 시간 또 기대해 주세요.